2026년대 되면은 테슬라 혼자서 전기차로만 현대 기아차가 판 거 몽땅 다 판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 4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실적 이후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시기는 나온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정도에 레벨 4나 레벨 3 정도까지는 FSD가 구현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FSD가 진출해서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도 섞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옵티머스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옵티머스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자율주행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옵티머스의 수요는 자동차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테슬라 주식 모아가지고 1000주를 모으면 그게 국민연금보다 좋지 않을까.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확보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테슬라 주식을 $200에 팔았는데 올해만 테슬라 주가가 150% 넘게 올랐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올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테슬라 미국의 투자 전문가 기업들에 의해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30몇 개를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테슬라의 평균 주가가 뭐 한 260에서 280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쿼터별로 결과가 나오면 이걸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번에 스탠리 모건이었나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조를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생산량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가 예를 들자면 올해 처음으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토요타의 캠리를 넘어선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선은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전기차화 들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걸었고, 아마 내년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이제는 백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어떠한 선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1위는 못하지만 2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속해서 선전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도 저는 하나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올해 7월부터 도조 컴퓨터를 갖다가 건설하기 시작을 하면서 확장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면서 또 테슬라가 8월 달에 공개를 했죠. 자신들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셀프 드라이빙의 기본적인 기술을 전환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하고 다르게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셀프 드라이빙 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구글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크라이슬러의 크루저라든지 이런 데서 했었던 것은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을,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에 대해서 판독하는 쪽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이러한 특정 과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여기에는 텍스트도 학습을 하고 소리도 학습을 하고 사운드도 학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눈을 대신하는 이미지를 판독하는 것도 하고, 여기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지 이런 것도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모달로 음성과 시각과 텍스트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시연을 하고 있죠.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있는 차가 뭐지? 앞에 있는 번호판이 뭐지? 여기 있는 번호 표시판이 뭐지? 신호등이 뭐지만 본다라면, 이제는 차가 옆으로 같이 오다가 잠깐 기둥에 가려가지고 이 차가 사라졌어요. 이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떻냐면 이 차가 지금 몇 개의 속도로 달려왔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 과거를 알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신호등이 이 차가 파란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도가 감소하지 않을 거라고 추론해서 몇 초 뒤에는 여기에 출현한다라는 미래를 추론하는 거죠.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지금 테슬라가 셀프 드라이빙 FSD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분석을 합니다. 아이가 뛰어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리로도 인식된다면 주변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물로서도 보이지만 저 사람이 아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이 축구놀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하게 돼서 갑자기 축공이 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차가 어떻게 대응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실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도조하고 결합되면 되게 빠른 속도로 기술 성능을 높여낼 것이기 때문에 셀프 드라이빙 카의 시대가 맨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뻥카 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년도엔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로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있다라는 기대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지금 많은 경우는 지금 2026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6년 정도에 레벨 4나 레벨 3 정도까지는 FSD가 구현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FSD가 진출해서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도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가까운 기대치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4,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실적이 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픽업 트럭은 물론 북미 지역에 제한된 자동차 모델이죠. 사실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떠나서는 전체 시장은 5%밖에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95%가 픽업 트럭이 멕시코,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미국 중심이죠. 근데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2022년에 전 세계에 판매한 판매 액수 중에 픽업 트럭이 차지하는 판매 액수가 3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는 거잖아요. 포드가 전 세계 자동차를 팔았는데 미국에 판 픽업 트럭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매출 액수에 있어서는.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포드나 GM에게 있어서나 또는 토요타에게 있어서 픽업 트럭은 중요합니다. 이 픽업 트럭에 물론 리비안이라는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생산력을 갖춘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면 이 사이버 트럭이 프로핏 마진도 대단히 좋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 4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 이후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시기는 사이버 트럭이 나온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로 테슬라 시총을 1조 달러까지 올리겠다 아니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주가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선 FSD에서 돈을 벌어들이죠. FSD 한 달에 거의 $100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FSD를 한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지금 이제 하드웨어 3가 있고 이제부터는 하드웨어 4가 나오죠. 하드웨어 4가 있어서 카메라 8개도 훨씬 더 광학적인 측면이나 옵티컬 부분이나 이렇게 훨씬 더 좋아졌고 여기 칩도 되게 좋아지죠. 칩이 좋아져서 자체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한 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애플 M1 칩 40개가 넘게 들어간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FSD 솔루션이 구현되면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들이 계속해서 실현될 거라는 거죠. 근데 FSD만 가면 이건 서비스예요. 매달 돈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실은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레비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한번 팔아서는 반복적 레비뉴가 안 나와요. 자동차 고장나서 부품 좀 팔아가지고 조금 반복적으로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매달 전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완전히 지금까지는 자동차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빅테크들이나 구경했던 그러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매출의 성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커링 레비뉴, 즉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기업의 리스크를 예측할 수가 있고 성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동차는 프로핏 레이트 기껏해야 테슬라가 두 자릿수 겨우 해서 20%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솔루션은 여러분 프로핏 레이트가 보통 80%에서 90%까지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에서 프로핏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핏이 많이 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론 머스크가 조금 뻥까치는 것처럼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나서 오너들이 세워놓고 일하러 들어간 사이에 자동차가 돈 벌러 돌아다닐 거다. 얘가 로봇 택시 해가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때마다 수수료를 테슬라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도 돈 벌고 오너도 돈 벌고 테슬라도 수수료로 돈 벌고 테슬라가 플랫폼 할 건가? 이거는 조금 저는 한 발 앞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2026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2026년 말이나 2027년 정도 가야 FSD가 정말 셀프 드라이빙 카의 의미로서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이미 생산량에 있어서 2030년에 2천만 대라고 한다면 2026년 정도 되면은 그거 맞추려면 1000만 대 정도 나와야 돼요. 저는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팔릴 거라고 보고 여러분 600만 대하고 700만 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토요타가 파는 게 1000만 대예요. 현대가 600만 대 좀 넘습니다. 그러면 2026년대 되면은 테슬라 혼자서 전기차로만 현대 기아차가 판 거 몽땅 다 판 거예요. 같은 개수를 파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도조잖아요. 이 도조 가지고 또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도조가 이제 올해 7월부터 건설에 들어갔고 건설에 들어간다는 건 완공이 되어 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쓰는 겁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내년 2월에 속도가 33 엑사플롭이 될 거예요. 33 엑사플롭이면은 이것이 엔비디아 H100 말고 A100이 10만 개가 들어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능이죠. 근데 내년 10월에 완성되는데 2024년 10월에 완성되는데 그때는 100 엑사플롭이에요. 그러니까 3배예요. 그러니까 한 30만 대 들어간 거예요. GPU가 30만 대 들어가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슈퍼컴퓨터는 거의 넘버 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넘버 1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의 좋은 점은 뭐냐면 테슬라는 항상 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간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X죠, 트위터. 거기다가 테슬라 AI라는 새로운 계정을 열었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자료화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된 건 뭐냐면 자율주행에 쓰여졌던 솔루션을 똑같이 옵티머스가 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의 장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한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 차가 움직이는 속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저기가 빨간불이니까 파란불이니까 노란불이니까 이 차의 속도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미래를 추론해서 몇 미터 앞으로 차가 몇 초 위에는 올 거라는 추론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면 로봇 또한 똑같다라는 거야. 로봇도 자율주행을 해줘야 로봇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퍼포먼스, 성능이 로봇의 성능하고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2년 전에 옵티머스 나왔을 때 사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요? 사실 그 로봇 분장을 하고 안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로봇을 나는 만들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자들이 장난하는 거니? 로봇도 아니고 로봇 복장을 입은 사람이 안에 있고 근데 지금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영상 있잖아요. 이 벽돌 같은 레고 이걸 갖다가 뒤집고 테슬라의 속도에 옵티머스를 만들어내는 속도.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에는 뭐가 있냐면 셀프 드라이빙 카와 함께 가는 FSD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와 함께 연결되어서 세계에 있는 달리는 모든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미래의 동선을 예측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는 사물을 인간을 예측하는 것, 이 능력을 옵티머스에서 집어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슈퍼컴퓨터는 자율주행만 잡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인 로봇까지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다른 데와 다르게 가깝게 된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이외에도 로봇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최근 공개된 테슬라 로봇 영상을 보면 상당히 고도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로봇 사업의 청사진은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로 가다가 에너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마지막엔 궁극의 로봇으로 가면서 사업의 영역을 훨씬 더 키울 겁니다. 로봇은 처음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 팩토리에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인력의 수요를 줄이는 것. 그래서 24시간가 풀교대하는 것. 왜냐하면 베를린 메가 팩토리를 만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냈대요. 여기 공장에는 4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1교대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독일 같은 경우 노동 생산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니까 그냥 1교대 끝나고 나가면 공장이 노는 거예요. 겨우 지금 현재 베를린 기가 팩토리는 여러분 2교대입니다. 근데 공장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4교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교대를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2교대밖에 겨우 구해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2교대는 옵티머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 최대한 기가프레스로 많이 찍어내고 주조 공정을 최대한 늘려내고 그 다음에 부품에 있어서는 와이어리스를 놓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없애가지고 전선줄을 놓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가지고 이걸 다 모뎀으로 연결해서 단순화시켜내고 단순화시켜낸 부분에서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인간이 물론 100% 사라지지 않겠지만 로봇이 일하는 숫자를 최대한 해서 인간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생산 공정. 그래서 2교대에 있는 사람만으로도 4교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윤율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인건비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핏 마진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하나 생산하고도 프로핏 마진 30%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페라리도 꿈꾸지 못했던 세상인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지금 가기 위해서는 옵티머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옵티머스를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전기도 테슬라 거 쓰고 나중에 FSD도 포드가 또는 뭐 혼다가 FSD를 테슬라 거 쓰면서 테슬라 인사이드를 해요. 자, 왜 옵티머스는 안 빌려가고 싶겠습니까? 공장에서. 그리고 왜 자동차 공장만 옵티머스 갖고 가고 싶겠습니까? 많은 공장에서 옵티머스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옵티머스는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옵티머스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옵티머스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자율주행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의 수요는 자동차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못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수집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타링크는 앞으로 인터넷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대체한다는 건 뭐냐면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옵티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는 거고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도로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조건은 그거죠. 일론 머스크가 건강하게 정신 차리고 기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좀 다른 기업 이야기이긴 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애플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에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테슬라가 아닌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손잡아서 그런 추후에 미래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BYD 지금 사실 인공지능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BYD 같은 경우에도 셀프 드라이빙 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바이두랑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쉽게 얘기해서 페어링, 짝짓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BYD가 스스로 못한다라면 바이두랑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셀프 드라이빙 카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애플 또한 애플카가 많이 나온다는 많은 썰들과 많은 루머와 이거를 현대차가 생산한다 뭐 이런 루머가 또 연초에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사실은 생산해낼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플카가 설계를 한다라면 이제 애플카는 만들어진다라면 자동차의 외양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쿨하고 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부품을 테슬라처럼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인가? 부품을 내재화할 수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자신들이 걸 심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어떤 업체에다가 이거를 주문 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모든 부품까지도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기획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부품 업체들에서 생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배터리 부분도 계속해서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로 진화한다든지 이거 특허받은 거라서 다른 업체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4680 배터리와 같은 애플만의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서 숙제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애플은 멈추지는 않을 거지만 아마 저는 애플이 예를 들자면 GM하고 협력한다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업체라든지 유럽의 업체라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저는 아직도 무조건 열려있다. 초기 애플이 애플카를 하면서 BMW 사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그 정도 애플은 캐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잘하는 업체를 구매를 한다든지 배터리를 잘하는 업체를 구매를 한다든지 특정 부품을 잘하는 업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가 그 테슬라 한 주에 $2,000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2,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에서 플럭투에이션 오르락 내리는 거를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전제하는 것은 옵티머스까지 전제한다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옵티머스의 시장이 열린다라면 저는 그건 자동차 시장보다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까지 간다라면 $2,000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캐시 우드가 $2,000 예측한 게 아마 2026년일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2,000 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 엑셀로 한번 돌려보고 저도 계산을 해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700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뭐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예측한 거 나왔어요. 몇만 대가 팔릴 것 같느냐, 한 대당 평균 가격 얼마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예측되는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모델로 해봤을 때도 그렇고 $600에서 $700 선으로 가지 않을까 2026년에. 근데 2030년은 너무 긴 거리예요. 그때까지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장투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판단이시겠지만 되게 2023년 좀 충분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2,0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건 정말 너무 길잖아요. 앞으로 7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라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뭐 중간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 중장기라고 할 수 있는 2026년으로 볼 때는 전 $1,000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000 미만도 하지만 지금의 $260 정도에서는 되게 높은 수준으로 한 4배 수준으로 또는 3배에서 4배 가까이 저는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캐시 우드가 2026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1,000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1,500를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2026년 조금 나아갔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좀 판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보택시나 이런 건 제도적인 법이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법이 허가를 해줄 때까지는 그럼 택시 운전사들 다 죽는데 다 일자리 잃는데 이거를 타다도 안 됐던 나라에서 물론 해외에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경우는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를 지금 제한적이지만 돌리고 있지만요. 여러 제도적인 거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바로 시장에서 현실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식을 좀 더 여러분 끝까지 나이가 드실 때까지 연금처럼 진짜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급한 일이 또 생기면 팔아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테슬라 천주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이 테슬라 연금이죠. 그래서 테슬라 천주 가지면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프라핏 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확보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04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현실성이 물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판타지에 가깝고 앞으로 한 길게 잡아야 장투를 하더라도 4, 5년이잖아요. 4, 5년 뒤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4, 5년 뒤 정도 돼서 빠르면 그때쯤 셀프 드라이빙 카가 현실화될 거다. 하지만 프로덕션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그쯤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프라핏 레이트를 높여나가면서 그쯤 되면은 흔히 말하는 2만 달러짜리 대인 모델 2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2026년에는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